나는 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되풀이되며 울리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다. 미국 대표단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분석관이 던진 그 비웃음 섞인 질문은 새벽부터 시작된 국제산업안보 브리핑룸 전체를 울렸다. 2025년 8월 15일 멕시코시티 외곽산업기지에서 열린 이 회의는 우리 정부가 한국과 추진 중인 공동 생산 계획을 처음 공개하는 날이었고, 그들은 이미 이것을 협력이라기보다 시험으로 대하고 있었다. 나는 멕시코 산업국방부 차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 모욕적인 순간을 받아내야 했다. 창밖 행사장에는 각국에서 가져온 장비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특히 한국 기업이 선보인 레이더와 센서 장비는 유난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다. 미국 대표단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그 반응은 내가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더욱 뚜렷해졌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미국 산업안보국 소속 데이비드 맥클레런 대령이 동료들과 낮게 속삭이다가 내 쪽을 힐끗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군복 왼편에는 중동 파견 배지가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실전 경험 많은 베테랑 특유의 오만함이 표정에 배어 있었다. 반면 우리 멕시코의 공동 생산 프로젝트는 이제 막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단계였고, 국제 협력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한국과 실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차관님. 맥클레런 대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한국과 새로 협력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가볍게 눌러오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네, 영광입니다라고 답하며 손을 잡았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있던 분석관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멕시코가 한국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격차가 꽤 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미국 대표단 몇 명이 피식 웃었다. 나는 웃음을 억누르며 회의에서 확인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것이 밀려올랐다. 오늘 회의는 공급망 조정과 기술 분담을 다루고 있었고, 미국 작전관이 전술 화면을 가리키며 한국은 주요 장비를 대부분 자체 생산합니다. 멕시코는 어느 수준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한국과 공동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작전관은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이 먼저 주도하겠네요. 라고 말했다.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새벽 6시 30분 회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국 대표단의 발언이 먼저 공기를 흔들었다. 미국의 목소리는 강했고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처럼 자신들 중심이었으며 한국과 협력하려는 우리의 선택을 계속해서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어떤 압박이 오든 멕시코가 나아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뒤이어 우리 대표단이 준비한 산업장비 시연이 순서에 맞춰 차례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진이 협력해 구축한 고출력 테스트 엔진의 진동이 땅을 울릴 때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밀착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고도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마치 압력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실시간 시험 데이터가 스크린에 올라오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오직 미국 대표단의 반응에 쏠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무전 대신 대형 회의장 스피커에서 맥클레런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레드 플래그, 이쪽은 미측 평가단. 우리는 먼저 시험 구역으로 진입하겠다. 멕시코 팀은 20km 후방에서 대기해달라. 나는 미측 평가단, 여기 멕시코 측 책임자 루이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보이는 듯했다. 이 일정은 협력 시연이 아니라 멕시코의 역량을 가볍게 시험하고 줄 세우는 자리라는 것을, 미리 정해진 보조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압박이 회의장에 가득했다. 시연이 시작된 지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이 행사가 협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측 장비는 시험 지역으로 신속히 진입했지만 그 어떤 정보도 우리 쪽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회의장 시스템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자체 암호화 네트워크로만 대화했고 스크린에는 미국 장비 동선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미측 리드, 여기 멕시코. 현재 위치와 목표물 데이터 공유 요청한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맥클레런 대령이 건조하게 말했다. 현재 정찰 중이다. 분석되면 알려주겠다. 대기해달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켜보는 일이었다. 미국 장비가 시험 대상 구조물을 처리하는 동안 회의장은 그들 특유의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타깃 확보, 거리 30마일, 발사 시뮬레이션 진행. 순간 회의장 스피커에서 작동음이 울렸고
6개의 가상 표적 중 4개가 순식간에 제거되었다. 그제야 미국 측은 우리에게 말했다. 남은 표적 2개, 멕시코 측이 마무리해도 좋다. 마치 정리를 맡기듯 가볍게 던지는 말투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알겠습니다. 진입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 구역에 들어섰을 때 남은 표적은 이미 도주 중이었다. 우리는 가까스로 하나를 처리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경계 구역 밖으로 빠져나갔다. 시연이 끝나고 이어진 평가 회의에서 분위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의 결과가 그대로 표시돼 있었다. 미국 장비 처리 4개, 멕시코 장비 처리 1개, 그리고 하나 도주. 미국 작전 참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 측 장비의 효율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멕시코 측은 잔여 표적 처리 시간이 조금 길었군요. 말투는 객관적이었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의미는 분명했다. 너희는 아직 주력이 될 수 없다. 맥클레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덧붙였다. 조기 탐지가 가능했던 건 미 측 장비의 통합 감지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 같았지만 그 속엔 멕시코의 자립 시도에 대한 은근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또렷해지는 것이 있었다. 오늘의 이 시선과 말투가 바로 우리가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었다. 한국 측의 준비도 훌륭했지만 아무래도 경험 차이가 있겠죠. 맥클레런 대령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고 바로 그 미완성의 대사가 오히려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휴식 시간이 되어 나는 회의장 밖으로 나와 건물 뒤편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비흡연자였지만 그날따라 동료가 건넨 담배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안쪽 회의장 근처에서 미국 대표단 서너 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영어였지만 나는 대학 시절부터 익숙했기에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귀에 들어왔다. 멕시코 장비? 한국 것이나 베낀 거겠지. 한국 기술이 뛰어나긴 하다지만 멕시코가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공동 생산이라더니 결국 저쪽이 다 끌고 가는 거 아냐? 스텔스 비슷한 장비라지만 우리 센서엔 고스란히 잡히던데. 그게 무슨 첨단이야? 짧고 냉소적인 웃음이 이어졌다. 나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목구멍을 아릿하게 태우는 감각이 지금의 감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때 동료 엔지니어인 마르코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다. 차관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미국 쪽은 늘 저런 분위기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다. 한국과 손잡으려는 우리의 선택 자체를 향한 무시였고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릴까 하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국제 참가자들이 모인 만찬이 열렸다. 각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미국 대표단은 한쪽에, 한국과 라틴 국가들은 반대편에 모여 앉았다. 분위기를 풀어보려 한국 대표단장이 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측 지휘관도 잔을 들었지만 표정엔 형식적인 미소만 걸려 있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맥클레런 대령이 내 쪽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루이즈 차관, 멕시코가 추진한다는 공동 생산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기술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침착하게 답했다.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조언을 준 건 맞지만 핵심 기술 이전과 설계 과정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모듈과 레이더는 멕시코 라인에서 독자적으로 조립할 예정입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종이에 적힌 사양과 실제 장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실전 경험이 만든 확신이 분명히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말로는 우리의 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뜻한 공기 속에서 별빛은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한국과의 협력이 과연 앞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늘 미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보조 역할에 머물지 생각이 이어졌다. 그날 밤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의 비웃음, 대령의 자신감 어린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계속 뇌리에 남아있었다. 왜 나는 더 강하게 맞받아치지 못했을까? 왜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며 물러섰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부터 이어질 평가 일정에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국 기술도 멕시코의 선택도 결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라는 것을. 둘째 날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 험악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번 일정은 야간 시험 평가로 이어졌다. 새벽 3시,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브리핑룸에서 미국 작전 참모는 또다시 미국 장비를 주력으로 배치하고 우리 멕시코 장비를 후방 분석 역할로 지정했다. 야간 시험에서는 감지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 장비의 광학 추적 모듈은 야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냅니다.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엔 멕시코 장비가 아직 어둠 속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말했다. 멕시코 장비도 한국과 공동 개발한 야간 감지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능력입니다. 작전 참모는 잠시 멈춘 뒤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겠군요.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해보시죠. 새벽 3시 30분 야간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조정실에서 스위치들이 켜지며 녹색 불빛이 계기판을 채웠다. 출력 상태, 전력 소모, 감지 모드 전환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을 가동한 뒤 모니터를 바라보니 주변은 별과 구름만 보였다. 도시의 불빛도 거의 닿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중 스피커에서 맥클레런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멕시코 팀, 우리는 북쪽 구역으로 진입한다. 당신들은 남쪽 구역을 감시하라. 남쪽 구역 배치는 이번에도 후순위임을 의미했다. 나는 마이크를 눌렀다. 미층 리드, 멕시코도 주력 임무 수행 가능합니다. 역할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짧은 정적 끝에 대령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계획은 이미 확정됐다. 지시대로 따르라.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다. 나는 이 악물고 남쪽으로 장비를 이동시켰다. 곁에 있던 엔지니어 로드리게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은 불편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쌓인 압력들이 서서히 폭발할 듯했다. 30분 동안 남쪽 구역을 순환하는 동안 스피커에는 미국 장비의 교전 상황만 반복됐다. 타깃 확보, 방위 360, 거리 45마일. 발사 준비. 그들은 또다시 모든 핵심 목표를 독식하고 있었다. 나는 감지 화면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텅 빈 화면은 마치 우리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감지창에 약한 신호가 잡혔다. 남쪽 180방향, 거리 65km. 시뮬레이션상 도주 목표로 보였다. 아마도 미국 측이 놓친 잔여 대상일 것이다. 나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팀, 목표 포착, 교전 허가 요청. 그러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관제 채널까지 먹통이었다. 아마 미국 장비가 집중 작동하면서 통신이 혼잡해진 듯했다. 나는 3초를 기다렸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규정상 허가 없이 수행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었다. 하지만 순간 지난 이틀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무시받은 브리핑, 은근한 조롱, 뒤로 밀려난 역할. 더는 물러날 수 없었다. 나는 지시를 내렸다. 멕시코 팀, 내 지시로 독자 교전한다. 로드리게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차관님, 허가는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책임이다. 따라와. 출력 장치를 최대로 올리자 엔진이 포효하며 장비가 전진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점점 상승했고 화면의 목표물은 빠르게 다가왔다. 마치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판단에 걸린 듯한 순간이었다. 표적과의 거리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50km, 40km, 30km. 분석 장비의 적외선 탐지 모듈이 여론을 포착하며 화면 한가운데 붉은 점을 선명하게 찍어냈다. 목표 확보.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을 조작 패널로 올렸다. 발사 승인만 누르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미국 측 평가 책임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루이즈 차관,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즉시 분석 중지하고 지정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놀람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목표만 처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발사 명령을 입력했다. 시뮬레이션 탄두가 가상의 궤적을 그리며 목표를 제거했고 2초 뒤 화면에서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명중 확인. 방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시험이 끝난 뒤 나는 즉시 평가 통제실로 호출되었다. 미국 공군 작전 참모와 맥클레런 대령 그리고 우리 대표단장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작전 참모가 차갑게 말했다. 차관, 당신은 허가 없이 테스트 행동을 수행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맥클레런 대령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문제는 격추가 아닙니다. 연합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옳았지만 더는 물러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대령님, 이틀 동안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주도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대표단장이 내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차관, 진정하게.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터질 듯한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더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대표단장의 사무실로 다시 불려갔다.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가 내게 건넨 첫 말은 예상 밖이었다. 차관, 어젯밤 발사 데이터 봤나?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표단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화면을 가리켰다. 표적 포착거리 65km, 락온 시간 4초, 명중률 100%. 그리고 놀라운 항목 하나. 목표 제거까지 걸린 시간 12초. 나는 놀라 물었다. 대표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장비 평균이 18초더군. 당신이 6초나 빨랐어.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어 대표단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장비의 반사면적 값이 예상보다 30% 낮게 나왔네. 미국 측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았다고 해.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다. 미국 공군 고위 관계자 한 명이 직접 참석했다. 백발의 스티븐 라이트 준장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여러 전투기를 운용한 베테랑으로 유명했다. 그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장은 손짓으로 착석을 권한 뒤 바로 본론에 들어갔다. 어젯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리 장비의 궤적이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루이즈 차관의 대응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동시에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맥클레런 대령 쪽을 바라보았다. 대령, 내일 양국 장비 간 1대1 비교 시험을 해보죠. 미국 장비와 멕시코, 한국 공동 장비의 직접 대결입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1대1 직접 비교 테스트.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양국 장비의 실전 능력을 겨루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것도 미국 장비와 우리가 한국과 함께 만든 장비의 정면 대결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두 체계가 실전에서도 어떤 가치를 가질지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맥클레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전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영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라이트 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정된 시험 구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시뮬레이션 명중 판정 또는 근접 유효 판정 3번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고도 제한 없고 속도 제한 없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임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은 긴장으로 꽉 찼다. 그날 오후 나는 장비 경납고로 향했다. 기술자들이 장비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출력 상태, 유압, 전자장비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엔지니어 로드리게스가 다가와 물었다. 차관님, 긴장되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긴장은 되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 맥클레런 대령은 수천 시간 이상 미국 장비를 다룬 베테랑이었다. 반면 나는 이 공동 장비를 실전 환경에서 직접 다룬 시간이 많지 않았다. 숫자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겐 단 하나의 강점이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의지였다. 나는 장비 외피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 감각에 닿았다. 내일 제대로 보여주자. 나는 마치 동료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시나리오를 다시 시뮬레이션했다. 미국 장비의 강점은 명확했다. 뛰어난 스텔스 능력, 정교한 감지 융합, 장거리 교전 능력. 그러나 약점 역시 존재했다. 근접 전투 상황에서의 민첩성은 우리 장비보다 떨어졌다. 최대 회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분명했고 이는 직접 대결에서 결정적 요소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초반의 장거리 교전은 미국 장비의 우위를 인정하되 빠르게 근접 상황으로 유도한다. 시야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기동성으로 승부를 본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전략이었다.
나는 계획을 정리한 뒤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진짜 실전 장비인지 아니면 그저 실험용 시제품에 불과한지. 다음날 새벽 6시 나는 다시 경납고로 향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현장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관제실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깊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대표단장이 다가왔다. 루이즈 차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테스트일 뿐이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다. 멕시코와 한국이 함께 만든 산업의 명예가 걸린 자리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 자리가 있는지를 보여줄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나는 격려하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시 50분 나는 조종석에 올랐다.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장비가 깨어났다. 시동이 걸리자 진동이 온몸을 감쌌다. 스피커로 관제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멕시코 리드, 이륙 허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스로틀을 밀었다. 역사가 기록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9시 정각, 나는 지정된 시험 구역 상공, 약 10,000m 고도에 도달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멀리 이어지는 수평선이 눈에 들어왔다. 구역은 남북 100km, 동서 50km에 달하는 광대한 공간이었다. 관제실이 말했다. 멕시코 리드, 미국 리드, 현재 거리 80km. 교전 시작을 승인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감지 스크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아무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미국 장비는 이미 완전한 스텔스 모드에 들어가 있었다. 미국 장비의 레이더 반사값은 참새만 한 수준으로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우리가 한국과 함께 만든 장비는 그보다 큰 신호를 가진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다. 숫자만 보면 상대가 훨씬 유리했다. 첫 몇 분 동안 나는 방어 중심의 기동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분석 고도를 낮추었다가 다시 올리며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반복했다. 맥클레런 대령은 분명 어딘가에서 우리 장비를 조준하고 있을 것이었다. 미국 장비의 감지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목표를 포착할 수 있었으니 이미 우리는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위협 탐지 신호. 위협 탐지. 자동음성이 긴급하게 반복되었다. 특정 방향에서 가상의 공격값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대응 장비를 작동시키며 고도를 급격히 낮췄다. 10,000m에서 6,000m까지 떨어지는 동안 엄청난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다. 7지의 하중이 가슴을 덮쳤고 시야가 희미해지려 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자 공격 신호가 10km 전방에서 사라졌다. 멕시코 리드, 회피 성공. 나는 짧게 보고했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 15초 뒤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대령은 연속 공격 값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플레어 값을 전개하고 오른쪽으로 급선회했다. 장비 구조가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렸다. 거의 한계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공격은 다시 빗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거리만 유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다. 원거리 교전에선 미국 장비가 압도적이었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다. 계획대로 근접 상황으로 끌고 가야 했다. 나는 출력치를 최대로 올리며 미국 장비가 있는 방향으로 직진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리드, 정면으로 돌진한다. 나는 스피커에 외쳤다. 관제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차관, 지금 정면 돌진이라 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속도는 마하 1.4에서 1.45로 올라가고 있었다. 거리는 빠르게 줄었다. 60, 50, 40km. 그제야 감지 스크린에 희미한 신호 하나가 나타났다. 미국 장비였다. 그러나 아직 또렷하지 않았다.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30km 지점에서 나는 적외선 탐지 모듈을 최대 출력으로 전환했다. 그 순간 선명한 여론이 화면에 찍혔다. 미국 장비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열 신호였다. 목표 확보. 나는 외쳤다. 하지만 발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거리는 아직 25km였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상대가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다. 더 진입해야 했다. 20km에 도달하자 미국 장비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다. 6,000m에서 9,000, 그리고 22,000m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에너지 우위 전술이었다. 그러나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수평으로 속도를 더욱 높였다. 1.6마하 가까이 도달하자 장비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미국 장비가 하강 기동을 시작했다. 높은 고도에서 중력까지 이용해 빠르게 돌진하는 공격이었다. 감지 경보가 크게 울렸다. 상대가 기총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거리 8, 7, 6 그리고 5km 지점에서 조작간을 강하게 당겼다. 장비가 수직으로 솟아올랐다. 거의 정지하듯 공중에 세워지는 변형 기동이었다. 순간 11지의 압력이 몰려오며 시야가 어두워졌다. 거의 의식을 잃을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단 1초 동안 미국 장비가 내 아래쪽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맥클레런 대령은 너무 빠른 속도로 기동을 바꾸는 바람에 내 움직임을 따라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면이 뒤집혔다. 나는 위쪽에서 미국 장비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올랐다. 에너지 우위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나는 곧바로 조작을 전환해 미국 장비의 후방으로 파고들었다. 거리 4km. 완벽한 교전 각도였다. 화면 중앙의 조준 표식이 미국 장비의 중심부를 정확히 가리켰다. 나는 발사 명령을 입력했다. 단거리 시뮬레이션 미사일이 가상의 궤적을 타고 달려갔고 2초 뒤 계산기는 명중 판정을 내렸다. 스피커에서 관제실이 외쳤다. 명중 확인. 멕시코 리드 1점, 미국 리드 0점. 라운드 2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헬멧 안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승리였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라운드 2를 시작하기 전에 3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고도를 유지한 채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연료는 65%, 모든 시스템 정상. 그때 스피커에서 맥클레런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관, 첫 라운드는 당신이 가져갔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지만 목소리 어딘가에는 조금의 긴장도 섞여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준비됐습니다, 대령님. 관제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라운드 2 30초 뒤 시작. 양측 초기 거리는 90km로 재설정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을 끌어올렸다. 첫 라운드에서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근접 상황에선 우리가 우위라는 것. 이번엔 그 우위를 완전히 굳혀야 했다. 교전 시작. 신호와 동시에 나는 전혀 다른 전술을 선택했다. 초저고도로 급강하했다. 1000m에서 2000m까지 단숨에 내려갔다. 바다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초저공 비행이었다. 이 높이에서는 지구 공률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미국 장비의 강력한 레이더라도 수평선 아래의 초저공 표적은 잡기 힘들다. 나는 마하 0.9의 속도로 해면 위 500m를 질주했다. 파도가 눈앞에서 튀었다. 작은 실수 하나면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기동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승부수였다. 맥클레런 대령은 잠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레이더에서 내가 사라졌을 테니까. 나는 북쪽으로 20km를 이동한 뒤 다시 급상승했다. 2000m에서 7000m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바로 그때 적외선 센서가 미국 장비의 여론을 포착했다. 그는 여전히 1000m 고도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아마 레이더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측면 방위에 들어와 있었다. 완벽한 기습 각도였다. 거리 35km. 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설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곧 손을 멈추었다. 더 가까이 가기로 했다. 오늘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명중이 아니라 멕시코와 한국이 함께 만든 체계가 미국 장비를 근접전에서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출력 장치를 다시 최대로 밀었다. 거리는 급격히 좁아졌다. 30, 25, 20km. 그제야 미국 장비가 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급선회하며 나를 향해 기동을 바꿨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완벽한 공격 각도를 확보한 상태였다. 나는 외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발사하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15, 18km. 완전히 시가권 내부였다. 이제 레이더도 미사일도 중요하지 않았다. 순수한 조작과 장비의 기동성이 승부를 결정하는 영역이었다. 맥클레런 대령이 움직였다. 그의 장비가 갑자기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최대 선회율로 나를 떨쳐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우리의 기동 능력은 그보다 우위에 있었다. 나는 조작간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당기며 더 좁은 각도로 그를 따라붙었다. 엄청난 압력이 몸을 짓눌렀다.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선의 반경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미국 장비의 궤적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후방 6시 방향을 완전히 장악했다. 완벽한 사격 각도였다. 나는 단거리 모듈을 활성화하고 시뮬레이션 탄두를 발사했다. 가상의 탄두는 미국 장비의 엔진 쪽으로 빨려들듯 날아갔고 2초 뒤 명중 판정이 내려졌다. 스피커에서 관제실이 외쳤다. 명중 확인. 멕시코 리드 2점, 미국 리드 0점. 최종 라운드를 준비하십시오. 무전망이 잠잠해졌다. 맥클레런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천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이 한국과 협력해 만든 새로운 장비에게 연속으로 패배한 것이다. 자존심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완전한 승리 3대 0의 승부가 필요했다. 그래야만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미국 장비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라운드 3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맥클레런 대령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시험 시작과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접근해 원거리 공격값을 2번 연속으로 전송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공격 패턴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대응 장비로, 두 번째는 급기동으로 피했다. 이어서 역습으로 들어갔다. 나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의 조준을 흔드는 수평 가위 기동을 펼쳤다. 장비의 민첩한 회전 능력이 빛을 발했다. 회전 속도는 초당 270도에 달했다. 미국 장비의 성능보다 훨씬 빨랐다. 단 15초 만에 나는 다시 6시 방향을 확보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거리 3km. 사실상 근접 교전 거리였다. 이번엔 미사일 대신 단거리 기관포 기능을 선택했다. 화면의 조준점이 미국 장비의 중앙을 정확히 가리켰다. 나는 방아쇠를 힘있게 당겼다. 시뮬레이션 기관포탄이 그의 좌측 구조물을 강타했고 계산기가 치명타 판정을 내렸다. 관제실이 최종 선언을 했다. 명중 확인. 시험 종료. 멕시코 리드 3점, 미국 리드 0점. 멕시코 리드의 완승입니다. 그 순간 무전망이 터질 듯 울렸다. 한국 기술진이 환호성을 터뜨렸고 멕시코 팀도 크게 숨을 내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대 0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장비를 종료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이 긴장과 땀으로 젖어 있었다. 30분 동안 이어진 극한의 시험이었다. 하지만 끝내 해냈다. 우리는 증명했다. 멕시코와 한국이 함께 만든 장비가 미국의 주력 장비를 상대로도 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지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 이제 누구도 이 장비를 단순한 모방품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며 협력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착륙 후 경납고로 들어서자 뜻밖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기술진뿐 아니라 미국 대표단 일원들까지 활주로 옆에 도열해 있었다. 장비에서 내려오자 로드리게스가 달려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차관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내셨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주변 기술자들도 박수를 보냈다. 그때 맥클레런 대령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패배의 씁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차관 훌륭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조종자이자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이 장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군요.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대령님도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둘의 악수를 향해 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브리핑룸은 국내외 언론들로 가득 찼다. 멕시코 언론뿐 아니라 한국, 미국, 그리고 여러 국제 매체들이 자리했다. 이런 시험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아마 미국 측에서도 이번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이트 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멕시코와 한국이 함께 만든 장비가 미국 장비와의 직접 비교 시험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라이트 준장은 말을 이어갔다. 특히 근접 영역에서의 기동성은 뛰어났습니다. 회전 성능, 반응 속도, 가속 능력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어 물었다. 준장님, 그렇다면 미국 장비가 이 장비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입니까? 라이트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장비는 여전히 스텔스와 감지 융합, 네트워크 전투 능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험은 명확한 사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 독자적 성능을 갖춘 체계라는 점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이어갔다. 멕시코와 한국이 투자한 개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장비 도입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다. 미국 장비 한 대 도입 비용은 약 1천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이번 공동 장비는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대등한 성능을 확보한 셈입니다. 기자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이건 시장 판도를 바꿀 거야.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나는 대표단장과 함께 집무실로 돌아왔다. 단장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루이즈 차관, 이걸 좀 보게.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다. CNN 속보였다. 멕시코 한국 공동장비가 시험에서 미국 장비를 3대 0으로 꺾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 하단에는 우리의 장비가 시험 구역을 통과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결과는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장비 도입을 고려하던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전문가가 등장했다. 미국 장비가 약 9천만 달러인 반면 이번 체계는 약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절반 가격에 유사한 성능을 제공한다면 많은 국가가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다.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수뇌부가 장비 실물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이집트, 말레이시아에서도 기술 설명회 일정을 문의했다고 했다. 불과 하루 만에 5개 나라에서 연락이 온 셈이었다. 대표단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차관, 당신이 어제 증명한 건 단순한 시험 결과가 아니야. 우리 산업의 위상을 바꿔놓은 거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납고에 정렬된 장비 4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복제품, 값싼 대체품이라는 조롱을 듣던 장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전 세계가 이 장비를 주목하고 있었다. 오후에 열린 후속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공동장비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7개국이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우리는 2030년까지 약 2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대당 500억 원, 200대면 10조 원 규모였다.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장비 판매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대변인이 신중하게 답했다. 미국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미국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보조적 위치가 아니었다. 당당한 경쟁자가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맥클레런 대령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음 날 귀국 예정이었다. 우리는 기지 외곽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루이즈 차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그 장비를 가볍게 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산 체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장비의 단순한 축소판 정도라고요. 맥클레런 대령이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들과 한국이 만든 것은 제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제가 만나본 운영자 중 최고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언 하나 드리죠. 앞으로 이 장비는 국제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겁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그 악수는 경쟁자 사이의 악수이자 동시에 동료 사이의 인정이었다. 시험이 끝난 지 석 달 후 나는 멕시코시티 국방부 청사에 서 있었다. 대통령 주재 국방혁신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수뇌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루이즈 차관의 활약으로 우리 멕시코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차관,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판단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더 이상 후발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보고가 시작되었다. 방위산업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공동개발 장비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50대, 폴란드가 48대, 이집트가 32대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표시되고 중동과 유럽, 아시아 곳곳에 붉은 표시가 빼곡히 찍혀 있었다. 대통령이 물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외교차관이 답했다.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으나 최근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공동훈련 확대를 제안해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다. 미국도 인정한 겁니다. 이 장비가 미국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예산이 제한된 동맹국들에겐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국방부 옥상 정원에 올랐다. 도시가 한눈에 펼쳐졌다. 타워, 강, 멀리 산맥까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였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만든 이 장비는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대표단장이었다. 차관 좋은 소식이네. 자네가 국방대학 교관으로 임명됐어. 후배 운용자들을 직접 가르치게 될 걸세. 나는 놀라 물었다. 제가요? 왜 하필 저입니까? 단장은 웃으며 답했다. 자네가 보여준 전술을 가르쳐야지. 이 장비의 진짜 힘을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교관이라는 건 더 이상 내가 직접 장비를 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대신해 날게 만드는 자리였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했다. 6개월 뒤 나는 국방대학 비행교육대에 서 있었다. 20명의 생도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과 긴장감이 고르게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장비를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도 운용자가 형편없으면 그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로 훌륭한 운영자는 어떤 장비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장비를 이긴 것은 이 장비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어 물었다. 교관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장비가 곧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라는 사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생도들을 데리고 시험 경납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한국과 함께 만든 장비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햇빛을 받은 외피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한 생도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나는 장비의 동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미래다. 2025년 멕시코는 더 이상 외국 기술에만 기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용하고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생도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서 나는 예전의 나를 보았다. 무시받고 조롱당하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던 그 시절의 나를. 저녁 무렵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동개발 장비 한 대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로 내려오고 있었다. 엔진의 웅음이 기지 전체를 울렸다. 아름다운 소리였다. 자유의 소리였다. 그리고 자부심의 소리였다. 내 옆에서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차관님, 요즘 해외 언론에서 이 장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는 물었다. 뭐라고 부르던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글 오브 코리아, 코리안 이글이라 부른답니다. 새로운 맹금이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다. 독수리는 하늘의 지배자이며 쉽게 굴하지 않는 존재다. 한국이 걸어온 길도 그런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자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서 이 장비들이 이미 세계 여러 하늘을 날고 있을 것 같았다. 사우디의 사막을, 폴란드의 평원을, 이집트의 강상공을,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하늘 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만든 기술과 우리가 함께한 선택이 세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날도 오리라. 나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 시험장의 웅음이 들리는 듯했다. 미국 장비를 추격하며 하늘을 가르던 그 소리. 승리의 함성.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그 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미 해냈다는 증거.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항공산업의 강자이며 우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이 되었다. 이 장비는 그 증거이고 우리는 그 증명을 함께 이룬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당당하게 나아갈 멕시코의 새로운 도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